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 소나무 밑에는 다른 나무 심으시고 싶으시면요, 소나무 솔잎 떨어진 거를 일단 좀 치우셔야 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실 소나무 밑에는 진달래나 뭐 철쭉류 같은 거 좀 되고요. 아예 옆에선 안 되고요. 소나무는 사실 소나무 키가 얼마쯤 되는 거 심으셨어요? 요만한 거 싱겁은 거 심어가지고 밭에다 심어가지고 네. 이제는 컸어. 다리 컸어. 소나무보다 큰 나무를 심으시면 안 돼요. 소나무가 그럼 다 죽어요. 소나무보다. 그 저기 이제 소나무는 됐는데 네. 끝은 거를 조금 네네. 조금 심고 싶고 네. 근데 그런 거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는 잘 되는 것들이 그냥 요즘 심으실 때 편하시는 거는 관리 많이 안 해도 되는 거는 맹문동이나 수호초나 이런 거 좀 심고요. 거기 옆에 저 수호초 같은 거, 예. 줄사철 같은 것도 좀 되긴 하는데 사실 잘 어울리는 거는 백철쭉 같은 게 좀 잘 어울리고요. 철쭉은 잘 되더라고. 네. 철쭉은 잘 돼요. 산철쭉이 원래 우리나라 전통, 근데 지금 여기서 파는 철쭉은요, 우리나라 전통 철쭉이 아니고요. 예, 원예종이에요. 우리나라 그 산철쭉, 진짜 산철쭉은 키가 거의 막 사람 키만하게 커요. 그리고 물철쭉이라고 하거든요. 잎사귀도 약간 진달래빛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나 진달래나 이런 것들은 소나무하고도 잘 어울려요. 아니 만일에 내가 네. 이제 우리 집을 넓거든요. 네네. 집을 한 십몇 년을 비워놨었는데 네. 좀 들어가서 살라고 내가 이걸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조금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하려고 네네. 의뢰를 이제 말하자면 자문을 구하려면 어느 정도를 줘야 돼? 페이를? 아니 그런 게 기본적인 게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나중에 따로 의뢰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강의 나가는 데서 의뢰받는 걸 잘 안 해요. 아니, 예. 네네. 일반적으로 틀려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원을 하든 기본 금액이 있어요. 기본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거는 가격으로 따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평당 가격으로 하는데 그 평당 가격 기준이 회사 기준마다 틀려서 제가 얼마쯤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리고 공사 정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사 금액이 같은 평을 해도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기준이 되게 잘못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인 게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일반 관공서나 이런 거랑 틀려서 정원들은 기본 금액, 기준 금액이 없어요. 저기 우선은 그 어드바이스를 그러니까 공사는 천천히 하더라도 네. 또 뭐 돈을 비싼 돈을 할 거냐, 뭐 주변에 돈을 주워 갈 거냐 하는 네. 것이 다른데 문제는 어느 위치에 어느 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워.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원을 우리나라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정원을 한번 꾸미죠. 그러면 시작하면 끝을 보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 계획을 딱 하면 한번 공사할 때 이게 끝나셔야 돼요. 집처럼, 집 지을 때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을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거나 사시면 거기에 돈을 다 투자하시고 나니까 정원할 돈이 없어요. 근데 정원을 일단 도면을 그렸던 어쨌든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걸 한 번에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같은 나무를 사는데 싼 거 사고 같은 돌을 사는데 주워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싼 소재를 쓰고 시설물도 넣는데 그 금액에 맞추려니까 싼 걸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집까지 망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일단 계획은 전체를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꾸미는 거는 천천히 몇 년을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꾸밀 거냐. 그렇잖아요. 우선권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원, 우리 집 이 집을 산 이유가 정원에서 쉬려고 한 거다. 그러면 남들이 보는 입구 같은 거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쉴 공간부터 꾸미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있는 돈을 다 투자하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원이 돼요. 그 후에 덜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입구 쪽을 좀 이쁘게 꾸미시는 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 입구는 깨끗하고, 입구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고 단정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해도 좀 이해되는 게 있는데, 첫인상이 나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아, 생긴 대로 놀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딱 우리 집을,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꾸밀 거니까 지금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지저분해도 아, 이거 이제 내가 다음에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집을 이사하셨어요. 집들이 손님이 오거나 뭐 왔어. 근데 딱 입구가 막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전체적인 인상이 딴 데가 되게 이쁘게 돼 있어도 첫인상이 너무 강렬해 버리면 굉장히 집에 대한 인상이 그닥 안 좋아. 아, 거기 그 집 가봤는데 뭐 되게 잘 지었다고 했는데 별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입구에 아주 포인트목을 딱 하나 심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꾸미세요. 비워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정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을 꾸미세요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가끔 풍수 얘기를 해드려요. 풍수상 인테리어도 풍수가 있잖아요. 풍수를 볼 때 집 앞이 지저분한 집은 복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풍수를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풍수가 사실은 미신이 아니고 생태예요. 생태 건축이에요. 우리나라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 보면 배산임수라고 해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게 좋은 집이잖아요. 그 이유가 그 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계절이 어때요? 우리나라 집들 대부분이 어딜 제일 좋아하죠? 남양집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여름에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요. 겨울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집들이 대체로 뭐로 지어져 있나요? 옛날에 나무나 흙이에요. 나무나 흙이 제일 치명적인 게 뭐죠? 추위도 그렇지만 집이 내구성이 가장 치명적인 건 습기예요. 습기.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 굉장히 습하잖아요. 바람이 안 들어오면 집에 곰팡이가 슬고, 곰팡이가 슬면 사람 건강이 나빠져요. 겨울에는 우리나라 문풍지나 이런 것들 다 숨쉬는 소재라고 하잖아요. 한지도 그렇고 벽도 흙으로 옛날에 발랐을 때 구멍이 숭숭숭 있었어요. 겨울에 북풍 불면 어떤가요? 추운 바람이 막 이렇게 황소바람이라고 하죠.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추워요. 그런데 뒤에 산이 있으면 그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산이 없으면 그 산을 대신할 대나무 숲을 만들었어요. 그게 풍수예요. 풍수라는 거는 미신이 아니고요. 우리 환경에 가장 맞는 위치를 찾거나 그 위치가 만약에 없으면 대신할 거를 만들어주는 게 풍수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저는 사실은 무교거든요. 종교를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아, 그거 미신이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름만 옛날 사람들이 한자를 써서 풍수가 바람하고 물이잖아요. 자연이거든요. 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미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은요, 집 지으시는 분들 되게 잘 지으세요. 요즘 막 서구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앞에 마당이 아니라 잔디밭 다 깔죠.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마당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쵸. 다기능이에요. 결혼도 하고, 뭐 가을에는 타작도 하고, 뭐, 멍석도 하고, 그쵸. 멍석마리도 하고, 뭐 물건,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다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떠나서 또 풍수 생태로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나라 마당이었죠. 비어있잖아요. 햇빛이, 낮에 햇빛 뜨면 여기가 공기가 막 달궈져요. 밤 되면 우리 뒤뜰이 있었잖아요. 뒤뜰은 어때요? 나무가 막 심어져, 대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러면 거기는 차가워요. 저녁 때 되면 앞마당의 바람이 우리 문 딱 트게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제일 건강해지는 풍수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옛날에는 큰 나무 심지 말라고 했었어요. 고날곤자 돼서 가난하게 산다고 했죠. 근데 그거 역할이 뭐냐면 마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나무를 심어 넣어버리면 역할을 못하니까 가난한 거고, 또 나무 큰 나무 심으면 그늘이 지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항상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항상 축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건강이 안 좋으면 일을 못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옛날 전통 건축이 굉장히 생태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 집 지으실 때 한옥의 좋은 점을 따서 지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거 하다가 엉뚱한 데로 세가지고 한참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막 서양껏 이쁘다고 따라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애기 똥풀 얘기하셨잖아요. 애기 똥풀 정말 이뻐요. 노랗게 피고, 근데 애기 똥풀이 미나리아 제비과예요. 이렇게 꺾으면 노란 액체 나오죠. 사실은 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입에 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꺾어서 노란 액체가 나오는 거는 먹을 수 없는 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신 꺾었을 때 흰 액체가 나오는 거는 우리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런 애들도 흰 액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종류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음식들은 우리 나무들도 새수는 거의 옛날에 새순 나올 때는 따서 장아찌 담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독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 독을 약한 독들은 삶아서 없애거나, 그게 또 약한 독들은 몸에 좋은 게 있어서 그렇게 쓰는 건데, 야생 풀들 우리나라 요즘 허브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죠? 유럽이나 서양에서 들어온 허브 많이 키우시죠? 사실 허브의 의미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잡초예요. 치유가 되는 잡초. 우리나라 허브 대표적인 게 파, 쑥갓 이런 거 다 그거거든요. 사실 서양 허브 우리나라에서 키우려면 잘 안 자라요. 원래 서양 잡초거든요. 서양 들에 막 자라서 사람들이 꺾어서 음식할 때 집어넣고, 음식할 때 그러니까 누린내 없애려고 넣고 한 게 허브예요. 근데 예쁘다고 우리는 관상수처럼 심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외국 허브 심지 마시고 우리나라 텃밭에 있는 쑥갓도 노란 거 피고요. 파도 알리움, 우리 꽃집에서 파는 알리움과예요. 팥꽃도 이뻐요. 그리고 우리 유채꽃 되게 유명한, 제주도 가면 유채꽃 유명한데 그거 사실 다 하루나꽃인 거 아세요? 네, 그거 하루나꽃이에요. 그러니까 허브라고 해서 꼭 외국 거 찾아다 심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나라 거 되게 좋은 거 많고요. 박하 진짜 좋죠. 박하는 약간 습한데, 이렇게 경사진데 심으시면 좋고, 또 전원주택 사실 때 이렇게 택지로 개발된 데는 괜찮은데요. 아닌 집들은 뱀들 잘 들어오는 거 아시죠? 뱀 진짜 많이 들어오죠. 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돌 쌓아진 데를 되게 좋아해요. 네. 돌 쌓은 데서 기온이 올라갈 때는 거기서 기온을 내려요. 그리고 또 뱀이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비 오고 햇빛 졌을 때 마당 있잖아요. 일광욕하러 나와요. 몸에 묻은 물기 말리러 일광욕하러 마당 한가운데서 또아리 틀고 일광욕하는데, 뱀은 일광욕할 때 건들면 되게 화는데요. 그래서 일광욕할 때는 건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뱀도 사람이 뱀 만나면 으악! 도망가잖아요. 뱀도 사람 만나면 으악! 하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면 독사가 아니면, 독사처럼 좀 이렇게 막 도골랐을 때 아니면 웬만하면 사람 공격 안 하니까 있으면 갈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그러면 좋고요. 식물들 중에서도 뱀들이 싫어하는 식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제가 심어드리긴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안 오는 건지 진짜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산초나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봉숭아 있죠. 봉숭아, 우리 옛날에 보면 노래 중에 울밑에 선 봉선화라고 하잖아요. 봉선화를 울밑에 심은 이유가 뱀 들어오지 말라고 심었대요. 뱀이 싫어한대요. 뱀이 대체로 향기 나는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상추 있죠, 상추. 뱀이 상추밭에 가면 눈이 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독대 주변에 봉숭아랑 상추 같은 걸 많이 심으셨대요. 뱀이 들어오지 말라고. 장독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집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집에 장독대 만드실 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장독대는 흙에 바로 놓으시면 안 돼요. 장독대는 항상 돌이나 시멘트 위에 올리셔야 돼요. 흙에 닿으면 장독 그 항아리가, 예, 망가져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망가져서 장맛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원 설계하실 때 그런 거 좀 하면 주시고요. 향기 나는 나무를 다 뱀들이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 노린재 나무인가 그런 거는 뱀이 또 되게 좋아한대요. 예, 그래서 그런 나무는 좀 뱀 들어오는 거 싫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고, 특히 돌 쌓으신 데 주변에는 다니실 때 좀 조심하세요. 뱀들이 좋아하는 곳이니까. 요새는 비닐하우스. 네, 그런데 예, 그 비닐하우스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보일러실. 네, 보일러실 지하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데 좋아요. 따뜻해서 보일러실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제 정상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가 정원을 꾸미면 요런 되게 여러 가지 이게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데 우리 수업은 계획하고 설계. 오늘 할 수업은 그건데요. 이 계획하고 설계가 어떻게 보면 또 맨 밑에 유지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는 힘든 것이 이렇게 관리 안 하는 걸로 해줘 라고 하시면 이 유지 관리 부분이 계획 설계 단계에 이미 적용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설계할 때는 이쁜 꽃 그런 거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유지 관리는 편하게 해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나무들이 꽃 피는 거, 열매 열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만큼 얘네들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 많이 피고 열매 열리고 하는 애들은 자체가 이렇게 까다로운 애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열매 열리기 전에 그냥 뭐 열리든 말든 신경 안 쓸래 라고 하시면 좀 편하지만, 만약에 잘 열리게 하려면 그 전에 가지도 쳐줘야 되고 접도 붙여주셔야 되고, 또 열매가 열리고 후에 너무 많이 열렸으면 좀 따줘야 좀 실한 애들 얻을 수 있죠. 또 하나, 열매 열리는 나무 심어달라고 해놓으시고 벌레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벌레가 없으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열매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 안 치우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벌레가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벌레가 많아요. 왜냐면 동물도 시체가 되면 더 벌레가 많이 꼬이듯이 식물도 열매가 떨어진 후에 상하면서 벌레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개미도 다 모이고.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벌레가 좀 적게 오게 하고 싶으시면 열매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그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집 가까이에 너무 벌레가 좋아하는 나무들을 집 가까이에 딱 붙여서 심으셨어요. 그러면 나무의 온해가 집 벽에 안 붙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실수 너무 열매 열리는 나무 진짜 좋아하시면, 근데 벌레는 싫다 그러면 집하고 좀 떨어진 부분에 심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먹을 거 없는데 굳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획 단계에서 유지 관리가 이미 결정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설계 계획하는 것도 되게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근데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들이 많으시죠. 전문가들이 이래요. 남들이 모르는 단어를 써야 좀 전문가 같아 보이니까 막 모르는 단어를 막 써버려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상지 현황 분석은 뭐냐면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나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도로가 있는지, 우리 집 옆에 딴 집이 있는지, 우리 집 뒤에, 우리 집 앞에, 또는 우리 집에 그늘이 생기는 뭔가가 있는지, 이거 알아보는 게 대상지 현황 분석이고요. 공간 구분이라는 거는 주변 다 둘러봤으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어떻게 할 건지 그거 계획하는 거고요. 동선 계획은, 동선 아시죠? 걸어다니는 길 만드는 생각이에요. 길을 어떻게 놓을까, 이렇게 돌아가게 할까, 그냥 직선으로 꼽을까, 이런 것들이고, 시설물, 식재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동영상이 안 되네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돌려드렸던 거 혹시 보셨어요?
집 하나 계획하시려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집을 계획하시려면 되게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처음에 딱 전문가한테 맡기면 괜찮은데 내가 집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쭉 메모를 계속 해보세요. 아, 우리 집에는 꽃나무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는 응접 세트도 있었으면 좋겠고 쭉 리스트를 적으시는 거예요. 글자로 적었는데 좀 별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수업할 때 쓰려고 만든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세요 했더니 눈이 너무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문구점에 가셔서요. 전지 한 장 주세요 라고 하시면 이거보다 이거 정도 되는 종이를 하나 줄 거예요. 하얀 종이를 사세요. 그 다음에 안방이든 거실이든 벽에 한쪽에 붙이세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우리 집 땅 모양을 대충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니시면서 핸드폰 있으시죠? 요즘 예쁘게 만든 정원도 많고 책도 많이 나오고 박람회도 되게 많이 하죠. 다니시면서 사진을 계속 찍으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딱 찍어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그 옆에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집 딱 이렇게 그려놓고 대문 앞은 어디 가니까 하얀 담이 이쁘더라? 붙이고 대문 옆에 장미꽃이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갔더니 이쁘더라? 붙이고 또 어떤 분은 주목이 깨끗하게 서 있으니까 깨끗해서 좋더라?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집 휴식 공간에는 진짜 가봤더니 파고라가 막 정자같이 됐는데 너무 이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막 붙이세요. 그렇게 붙이다 보면 이렇게 가득 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득 차서 좋다 이러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이거랑 가장 먼 거리로 떨어지세요. 팔짱을 딱 끼시고 이렇게 멀리서 보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다 보면 각각은 다 이쁘잖아요. 각각은 다 이쁜데 안 어울리는 애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딱 가다가 한 해가 너무 튀거나 한 해가 또 너무 막 되게 막 나는 전원주택이라서 한국식으로 다 꾸몄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유럽 파고라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걔 자체는 이쁜데 우리 집하고 안 어울려. 그럼 걔는 과감하게 떼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맞는 정자를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어떤 분이 자기네 집에 소재를 다 사다 놨으니까 배치만 해달래요. 갔어요. 정말 집을 근사하게 지으셨어요. 땅도 되게 넓고 그 지하로 딱 데려가셨는데 지하가 한 전체가 다 창고예요. 그 창고 안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파고라 그리고 막 하얀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에 우리나라 못난이석 등 있죠. 양재 같은 데 가면 파는 그런 것까지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집은 되게 유명한 교수님과 누가 디자인했대요. 막 이렇게 막 사선으로 된 지붕에 막 되게 근사한데 파고라가 초가지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 이거 갓 쓰고 양복 입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그 각각은 너무 이뻐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랬더니 뭐라냐면 되게 이쁜데 그 사진 떼어버리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과감하게 띄시고요.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 마음에 드는데 또 어디 갔더니 저거보다 더 이쁜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집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진 찍어 오세요. 그 다음에 그거 있던 자리 아깝지만 과감하게 떼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요. 몇 달 보시면요. 내가 디자인 따로 안 맡겨도 어떻게 꾸며야 될지가 머릿속에 대충 들어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여기는 좁은데 이거 다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대충 머리에 들어오고요. 정원 설계 잘 하시려고 하시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똑같은 나무여도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사람도 이쁜 사람 있고 안 예쁜 사람 있잖아요. 나무도 똑같아요. 어떤 나무는 이쁘고 같은 나무인데 같은 키에 같은 가격인데 어떤 나무는 예쁘고 어떤 나무는 안 예뻐요. 근데 그게 처음 봤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눈이 이거 좋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도요. 나무를 딱 봤는데 적용한 사람이 골라줬는데
진짜 못생긴 나무를 골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싸게 돈 주고. 근데 이게 한 번에 키워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보여요. 그리고 남들이 해놓은 거 많이 보셔야 돼요. 정원은 가기 어렵잖아요. 책 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원에 관심 많다고 하니까 책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외국에서. 외국 거 많이 보세요. 우리나라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무 보는 눈도 생겨요. 재밌는 거 아세요? 사람도 자기가 자신 있는 쪽이 있죠. 나는 왼쪽 얼굴이 좀 자신 있어. 그럼 맨날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오른쪽이 자신 있는 사람이 이러고 찍고. 연예인, 그 하물며 이쁘다는 연예인들도 나무도 얼굴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나무도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무인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무 얼굴이라고 하는데 제일 이쁜 데가 있어요. 제일 이쁜 데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잡으면 될까요? 내가 볼 때 내가 제일 많이 볼 부분을 제일 이쁜 걸 찾으면 돼요. 근데 맡기시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나무는 내가 심기 어려우니까 나무를 사왔어도 좀 누구한테 심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심어주세요 하면 그분은 빨리 하고 가면 내일 딱 남는 거잖아요. 아무데나 꽂아놓고 가세요. 그러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 서서 해주시거든요. 해달라고 하면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봐 주세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봐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일 이쁜 얼굴이 딱 보여요. 내가 볼 위치에서 보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건데 이쪽 가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감상할 위치에 가서 그리고 나무 고를 때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어느 쪽이 이쁜지가 대충 보여요. 가로수도 나중에 집에 가시다 보세요. 가로수도 얼굴이 있어서요. 이렇게 같은 나무 이렇게 돌아서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려요, 모양이. 그러니까 나무 심으실 때 심어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심기 전에 이렇게 좀 돌려봐 주세요. 이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물 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셔가지고 다 심어놓은 나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죽어요. 왜냐면 물 주기 전에 돌리셔야 돼요. 물 주면 이렇게 나무 사오면 이렇게 뿌리 있잖아요. 이게 뿌리 분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쪽에 와서 적응할 때까지 원래 흙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흙을 가지고 적응할 때까지는 이 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물을 주면 이게 어때요? 뭉클뭉클해지겠죠. 깨져요. 근데 그 깨진 상태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으면 그 속에 공기도 들어가고 얘가 흔들리고 흙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뿌리 부분이 썩거나 아니면 얘가 적응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미 심었다. 얼굴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심었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이쁘게 다듬어서 키우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괜히 다시 뽑아서 심는다고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무 죽이신 분 진짜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아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이뻐서 버리기 싫어. 이렇게 하시면 이쁜 정원을 얻으실 수 없어요. 과감하게 떼어버릴 건 과감하게 떼어버리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도 내가 넣을 수 있는 거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 집에 정말 심고 싶은 나무가 있는데 너무 크다. 그러면 정원에는 사실 좀 안 어울려요. 정원에는 너무 큰 나무가 들어오는 거는 좀 안 좋아요. 대신 기존에 있던 나무는 되도록이면 잘라버리지 말고 하세요. 전에 집을 새로 단지를 만드시는데 산을 깎아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나무 숲이 되게 좋았거든요. 밑에는 참나무 숲에 진달래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 웬만하면 집터랑 정원할 때만 놔두고 나무를 그냥 살려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갔더니 평지가 돼 있더라고요. 다 자르고 심지어 진달래도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근데 한 집이 딱 나무를 남기셨어요. 나무를 남기셨는데 어떻게 남기셨냐면요. 나무가 말뚝에 돼 있으시더라고요. 우회를 다 쳐가지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남으셨어요. 이럴 경우에 남기실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남길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존의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면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큰 나무는 몇 개만 심으시고요. 나머지 분위기 잡는 거는 작은 나무로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꽃들.
꽃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를 여러 개 심을 건지 작은 나무로 내가 가꾸면서 할 건지 그거는 선택에 따라 다르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받으신 도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도면을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면을 의뢰하든 도면을 그리든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도면을 의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면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시공은 되죠. 당연히. 근데 도면을 의뢰하시면 내가 일단은 도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면을 받으면 이 밖에 있는 사각형은 도면 틀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굵은 선으로 선이 있어요. 이런 게 우리 집 땅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건물이죠. 건물 보실 때 이런 표시 있잖아요. 이게 뭐죠? 문이죠. 문위치는 왜 중요하죠? 그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공간인데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디를 길을 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위치 꼭 보시고요. 요 잘 안 보이시지만 책에는 보이실 거예요. 여기 쬐끄맣게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창 위치는 우리가 집안에서 밖을 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정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공간, 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어디가 나무 심으면 이쁘겠다. 또는 창문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야 되면 거길 가리면 안 되겠다. 그런 거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에 빈칸이 있죠. 빈칸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무슨 주경공사, 무슨 조성공사 이런 이름이 써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 전체 공사에 대한 이름이라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집 정원공사다 하면 우리 집 정원공사. 얘는 이름이 모든 도면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현황 분석도라고 돼 있죠. 얘는 계속 바뀌어요. 어떤 건 현황 분석도, 어떤 건 식재 계획도, 어떤 건 시설물 계획도, 아니면 파고라 상세도 이런 식으로 이 도면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면집을 이렇게 받으시면 도면집에 이름이 계속 바뀌는 애가 있어요. 걔는 이 도면의 이름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에 막 이렇게 화살표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 보셔도 돼요. 요거 아직 안 나눠드렸죠?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요거 이따가 나눠드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 화살표 그려진 게 있어요. 그건 많이 보셨죠? 저 뭐죠? 네, 방위표예요. 나침판처럼 똑같이 방위표예요.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건데 대체로 N자가 써 있는 곳이 북쪽이죠. 그러니까 N자가 써 있는 게 북쪽이고 그 반대쪽은 남쪽이고 이거 지도 보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가끔 도면에 이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난 도면 받았는데 도면을 잘못 그렸더라고. 저게 없더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잘못 그린 걸까요? 이게 없으면 약속이에요.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다 보시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도 이거 방위편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책, 차 운전할 때 지도책 보면 이게 없어요. 모든 지도는 공공으로 나오는 지도는 위가 북쪽이에요. 우리 네이버나 다음에서 지도 검색해도 방위표 없을 거예요.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냥 북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위가 틀릴 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왜일까요? 방위가 북쪽이 위가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유가.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쵸, 향을 봐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1층에 나무 심을 때 어디가 그늘지는지 어디가 해가 지는지 알아야 그거에 맞게 나무도 들여올 거고 나는 햇빛 좋아하는 사람은 햇빛 찌는 데서 휴식할 거고 그리고 또 텃밭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햇빛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알아야 텃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위표가 항상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생긴 애 있죠. 쟤는
바스케일이라는 거예요. 바스케일. 스케일인데 스케일은 축척이잖아요. 얼만큼 이거 도면을 우리가 1m에 1m를 그리려면 요만한 종이에 그릴 택도 없겠죠. 그걸 어떻게 그려요? 그쵸?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이제 나중에 보면 스케일하고서 뭐 1/100, 1/40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게 100으로 나눴다. 100만큼 줄였다. 400만큼 줄였다. 그러면 100으로 줄인 게 크게 그려질까요? 400으로 줄인 게 크게 그려질까요? 그죠? 이게 같은 1cm여도 1m여도 100으로 만약에 이만했다. 1m가 400으로 그리면 요거의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은 것을 그릴 수는 있죠. 400으로 그리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문가들은 이 삼각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서 바스케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400분의 1 이렇게 재면 돼요.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위에 숫자가 0, 1, 뭐 30, 50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0에서 1까지가 1m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지 못해도 대충 요만큼이 1m니까 요거랑 이거의 몇 배니까 요거는 한 2, 3m 되겠다. 여기 끝에 보면 뭐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가 40이면 요 정도면 우리 집 그러면 총 길이가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바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지도책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지도책은 더 큰 걸 그려놨잖아요. 키로 단위로 되어 있어요. 우리 어디 갈 때 여기서 거기까지 몇 킬로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도에 보면 요만큼이 1km니까 야 우리 가는 거 한 10km 되겠다. 이렇게 옛날엔 짐작했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면을 받으시면 도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현황 분석이라는 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황 분석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뭐 공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 주변에 되게 시끄러운 뭐 상가가 있는지 아니면 요즘은 초등학교 옆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 우리 집 살 때 어때요? 집만 집 이쁘다. 집 사지 않으시죠? 집 사기 전에 주변에 내가 갈 상가가 있는지 주변에 학교는 있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도로는 어느 쪽으로 나와서 차가 다니기 편할 건지 아닐 건지 확인해 보는 거 그게 현황 분석이에요. 뭐 말은 어려운데 뭐 쉽게 말하면 동네 둘러보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에 어떤 분이 삼선동에 집을 사셨어요. 정원을 새로 하시겠대요. 갔는데 집이 되게 이뻐요. 저 단층짜리인데 정원도 아주 아담하고 이쁘고 되게 좋아요. 집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사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주변을 제대로 안 보셨나 봐요. 집 앞에 5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도 없게 이 5층에서 보면 우리 집 안방까지 다 들여다 보여요. 집을 잘못 사신 거죠. 근데 이분의 그 정원 의뢰 내용이 뭐였냐면 저거 가려달라는 거예요. 5층 시설을.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정원에 지붕을 만들어서 아예 더 덮지 않는 이상은 5층에서 내려다보는 걸 어떻게 가리겠어요. 등나무 심어도 위에 지붕을 해서 그러면 그쪽이 다 막히는 거죠. 나는 정원 갖고 싶어서 했는데 위에를 다 막아버리면 뭐 어떤 일부분만 막으면 거기 휴식 공간이니까 좋지만 전체가 다 막혀 있으면 뭐 정원 가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거는 안 됩니다.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5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5층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한쪽 부분이 좀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살짝 막았어요, 나무로. 그래서 그쪽 부분은 가족분들이 쉬실 수 있게 공간을 만들고요. 5층에서 잘 보이는 공간은 더 이쁘게 꾸몄어요. 저 집에서 살고 싶다. 저 집 살고 싶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안방이었잖아요. 안방이 보이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직 미러로 바꿔가지고 밖에서 안에만 아무 데나 보이면 되니까 안에서만 보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사람 심리상 그 보일 것 같아서 커튼을 또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꾸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제대로 안 보시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어떤 연예인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TV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터뷰를 딱 봤더니 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 한복판에 산대요. 근데 정원이 5만 평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연예인이요, 우리나라 연예인이 어떻게 서울에서 5만 평을 갖냐. 말이 안 된다. 집을 딱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촬영하러. 딱 갔는데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딱 쓰면 올림픽 공원이 촥 자기네 집 정원인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베란다 창문을 다 불투명으로 바꿔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5만 평 정원을 포기한 거겠죠. 일반 집도 그래요. 앞에 굉장히 이쁜 공원이나 그런 이쁜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앞에 나무를 빽빽, 난 나무가 너무 좋아. 빽빽하게 채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정말 요 안에만 갇히는 거예요. 나무가지 사이로 나무를 조금 듬성듬성 심었으면 나무 사이로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공원도 보여서 우리 집이 굉장히 넓어 보였을 텐데 나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버리면 딱 요 안에 갇혀 사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둘러보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려야 될 것은 가리고 열어놔야 될 것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차가 우리 집 앞으로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가요? 시끄럽죠. 먼지 날리죠.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담을 세울 수도 있고요. 나무를 좀 빽빽하게 심어서 먼지 날라오는 거나 소음 같은 거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황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을 봤으면 바깥 다 본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을 꾸미는 거예요. 바깥 다 봤으니까 아 여기는 막아야겠구나. 여기는 좀 열어놔야겠구나. 안쪽에서. 그리고 여기는 밖에서 많이 보이니까 어차피 우리 집 정원이어도 공공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보는 공간. 거기가 대체로 어딜까요? 남들이 보는 공간. 대문 쪽에서 현관까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 방문하는 사람, 우리 집 물건 가지고 오는 사람 다 보잖아요. 거기는 우리 집 정원이지만 그래도 정원 안에서 약간은 공공적인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막 이쁘게 꾸밀 수도 있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우리 집 첫 얼굴이잖아요. 첫인상. 첫인상을 가꾸듯이 단정하고 이쁘게 깔끔하게 꾸미시면 되고요. 남들이 잘 안 오는 여기 공간에서 보면 이 뒤에 이런 데는 우리 집 통과에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저런 공간은 우리 가족끼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는 거예요. 뭐 파고라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뭐 정자 같은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뒤에서 바베큐를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를 다 봤으면 밖에 본 거를 가지고 안에를 꾸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꾸미는데 처음부터 아 나무 위치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크게 앞에는 사람들 많이 오니까 아 여기는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 얼굴, 뒤에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 가족끼리 쓸 공간,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진을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입구 쪽에는 어떤 게 좋더라, 우리 사람들 쉴 때는 어떤 의자가 좋더라. 의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편한 의자 좋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딱 접어서 치워버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진 갖다 찍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간들이 다 정해지면 요 사이를 어떻게 돌아다닐 건지, 그게 동선계획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간별로 어떻게 걸어 다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문에서 현관까지, 거기는 어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죠. 하루에만 해도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뭐 애들도 학교 갔다 올 때, 다른 사람이 택배 아저씨가 물건 가지고 올 때도 그 길로 오죠. 그러니까 거기는 걸어 다니기 편한 게 좋겠어요? 복잡한 게 좋겠어요? 편한 게 좋죠. 물건 올 때도 울퉁불퉁하거나 벌리는 거 많으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깨끗하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약한 소재를 쓰면 어때요? 계속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단단하고 손 덜 가는 걸로 포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쉽게 다니게. 근데
정원에서 정원 사이로 다닐 때는 어때요? 다 포장해버리면 내가 정원 있는 집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디딤돌만 놔서 다닐 수도 있고, 그것도 싫은 분들은 그냥 흙 밟고 다니거나 잔디 밟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디딤돌 놓는 이유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땅이 젖거나 잔디가 젖었을 때 옷에 묻는 게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원을 의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자기는 그 턱 걸리는 거 있어도 안 되고요. 연못 같은 게 있어도 안 되고 다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약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연못에 빠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일단 장애물이 없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무의식 중에 걸어도 이렇게 걸리는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되면 그 정원을 그다음부터 꾸미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거부터 결정하시는 거예요. 길도 대문부터 현관까지가 제일 길이 넓겠죠. 그리고 단다니까 거기부터 계획하시고요. 나무도 큰 나무부터 하시는 거예요. 작은 나무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시설물도 큰 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집 지을 때 집에 방을 몇 개 놓고 뭐 2층을 지을 건지 1층을 지을 건지 이런 거 결정하지 벽지부터 고르지 않으시죠. 근데 대부분이 정원을 어디서부터 꾸미실까? 그러면 무슨 꽃 심을까? 되게 많이 그러세요. 실제로 많이 하세요. 무슨 나무 심을까? 무슨 꽃 심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딱 그게 집 짓기 전에 벽지 고르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결정이 돼서 공간들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을 하면,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면 이런 도면을 그리는데 사실 이렇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앞에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찍찍 연필로 하시면 되죠. 그 후에 소재를 뭐를 쓸 건지 그 다음에 고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돌 깔까? 아니면 벽돌 깔까? 이게 아니고 어디부터 어떻게 걸어 다녀야지? 이게 결정된 다음에 대문부터 현관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튼튼한 소재를 써야겠다. 그럼 그 후잖아요. 먼저 벽돌부터 골라놓고 이 벽돌 어디에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딤돌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전체 포장된 거 있고 틈새로 이렇게 잔디들 들어온 것들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포장재는 일단 손이 덜 가는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자꾸 이쁜데 자꾸 깨지거나 이쁜데 때가 되게 많이 타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한번 포장해 놓은 거는 사실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재는 먼저 이게 강한지 잘 망가지지 않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르기 쉬운 거여야 돼요. 했는데 막 수입산 뭐 이런 대리석 쓰셨어요. 처음엔 괜찮죠. 얘가 부분적으로 깨졌어요. 보수를 해야 돼. 그럼 그걸 또 요만큼만 사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쁜 걸 쓰는 건 괜찮지만 너무 구하기 어려운 걸 쓰시면 나중에 이게 하루 이틀 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몇십 년까지 더 살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하기도 좋은 그런 소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장을 해도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깔리는 포장들이 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깔리는 포장들이 있어요. 근데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이렇게 매끈하게 포장하시는 게 좋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생활하기도 편하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이게 틈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튀거나 그러면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좀 깨끗하게 포장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정원 안에까지 저렇게 깨끗하게 해버리면 꼭 그냥 이런 아파트에 살지 뭐하러 정원 있는 집 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디딤돌처럼 많이 넣는데, 디딤돌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같은 돌을 썼는데 모양이 다 제각각인 거를 그냥 맞춰서 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정형식처럼 딱 깔끔하게 놓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 모양이 우리 집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막 노출 콘크리트에 막 이러면 깨끗하게 가시는 게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석은 없어요. 디자인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은 포장이어도 정말 디딤돌도 이렇게 요즘 맷돌도 많이 넣으시죠. 이런 맷돌은 전원주택이나 그런 데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뭐 벽돌집도 잘 어울리고. 근데 노출 콘크리트 집 이런 데다가 이런 벽돌 놓으면 솔직히 조금 이렇게 언밸런스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분위기가 맞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는 디딤돌을 놓더라도 우리 집에 맞춰서 우리 집 소재랑 못 맞추겠다 그러면 우리 집 마감재랑 비슷한 거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처음에 못할 때는. 근데 제일 무난하게 어울리는 회색 톤이나 이런 것들은요, 웬만한 집들은 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택하시고 많이 보셔서 보는 눈을 높이시고요. 같은 벽돌을 넣더라도 아예 붙여서 콘크리트 몰탈 쳐가지고 시멘트에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모래 위에. 뭐가 장단점이 있냐면 시멘트에 놓으면 깨끗하죠. 관리도 좀 덜 가겠죠. 근데 자연스럽진 않아요. 대신 그냥 모래 놓고 이렇게 우리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고 좀 물도 잘 빠지고. 그 단점이 뭐냐면 그 사이로 풀이 자라요. 정말 많이 자라요. 생각보다 저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랐어요. 그 주변에 나서 날라오는 풀씨들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틈틈이 다 들어가서 자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거죠. 그쵸. 뽑아지지도 않아요. 풀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에 우리 집 정원에 투자할 시간이 많다. 그리고 나는 그거로 삶의 낙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쓰세요. 오히려 그런 게 집엔 더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해도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밑에 콘크리트 치고 주변은 다 흙이니까 거기 붙이시면 풀 안 나니까 깨끗하게 쓰실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포장까지 다 결정을 하셨어요. 어디는 이렇게 디딤돌만 넣어서 살살 돌아다니고 뭐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을 하겠다. 이게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시설물을 넣으시는 거예요. 시설물도 아까도 말했지만 안 움직이는 고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관리하고 그런 거 귀찮으시는 분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파고라 같은 거 그냥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의자도 있죠. 탁자도 있죠. 그냥 가서 커피만 한 잔 들고 가서 쉬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정원이 크지 않아서 그런 거 놓으면 다른 거 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파고라여도요. 이렇게 초가집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그거 없이 왜 요즘 파라솔도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오죠. 파라솔 같은 거는 접었다 폈다 하시면서 갖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엔 되게 이뻐요. 처음에 사왔을 때는 뭐든지 다 이뻐요. 근데 이 초가집 같은 경우는 저거 위에 2년에 한 번씩은 사실은 바꿔줘야 돼요. 예, 벌레도 생기고. 근데 어쨌든 전원에 이렇게 만약에 텃밭 옆에 저거 놓으면 굉장히 분위기는 좋겠죠. 그리고 여름에 낮잠 잘 때도 너무 좋을 거고. 근데 파라솔도 그래요. 파라솔도 흰색, 빨간색 요즘 굉장히 많죠. 2년 정도만 지나보세요. 햇빛에 바래가지고 얼룩덜룩하고 찢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고를 때도 내구성. 그러니까 얼마 동안 얘를 내가 손을 안 봐도 되는 그런 애를 선택할 건지. 그쵸.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전원주택은 이런 평상 진짜 좋아요. 그냥 저 위에서 고기 구워 먹고 낮잠도 자고 수박도 깨먹고. 근데 우리 집에 이게 안 어울리는 집도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깔끔하게 해놓고 저런 평상이 놓을 수 있죠. 살짝 가려가지고 그 저를 안에서 안 보이게 하면 가려서 놓으면 되죠. 근데 집이 정원이 좁은 사람들은 저 평상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완전히 좀 내가 전원주택 중에서도 이렇게 도심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교외로 나갔다. 잘 어울려요. 그늘 있는 나무 하나 딱 심어놓고 그 밑에 여름에 앉아 누워있으면 잠 솔솔 잘 오죠. 그러니까 평상 같은 거 좋고
근데 나는 그냥 평상시에는 넓게 그냥 잔디밭을 넓게 있는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밑에 포장만 살짝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밑에 포장이 아예 없으면요.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접는 의자 갖다 놔도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벌레들만 이렇게 다리를 기어 올라오고 막 이래요. 그리고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의자 놓을 부분만 이렇게 돌 같은 거 깔아 놓으시면요. 덜해요. 그런 게. 근데 평상시에는 거 딱 접으면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돌이 뭐 그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장식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동식 의자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외국 생활 많이 해서 나는 선텐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 요즘 선베드도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선텐 안 하셔도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안 하면 뼈가 피부에 곰팡이 생기고 뼈가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튼튼한데요, 뭐. 그리고 같은 파고라여도 어떤 분위기의 파고라 갖다 놓느냐, 그거는 우리 집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파고라를 사야지가 아니라 우리 집은 파고라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 어울리는 건 이거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선택이 먼저냐면 이 파고라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먼저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박람회장 가잖아요. 박람회장 가면 물건들 파는 업체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막 계약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미리 다 계산을 해서 우리 집에 어울리겠구나 하고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랑 시설 어울리는지 생각 안 하고 거기서는 다 이쁘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제일 이쁜 거 갖다 놓으니까 되게 이뻐서 사요. 근데 우리 집에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카탈로그만 받아와서 나중에 전화하면 요즘은 다 배달해 주는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진짜 이게 어울릴지를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예쁜 거 보시면 다 사진 얻어다가 거기다 사진 붙여보세요.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파고를 딱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어떤 분은 진짜 재밌는 분이 있었는데 그 천 있죠, 천. 약간 색깔 있는데 약간 비치는 듯한 천을 떼오셨어요. 동대문 가서. 그래가지고 기둥에 우리 집 처마 기둥하고 밖에 나무하고 이렇게 사각 천을 이렇게 묶으세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 밑에 두세 개를 이렇게 겹쳐서 묶으세요. 그럼 그 밑에가 그냥 파고라처럼 앉아서 쉬시는 거예요. 근데 여름 지나고 이렇게 겨울에는 사실 추운데 여기 나가서 잘 안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천을 그냥 떼어 놓으세요. 떼서 이렇게 줄줄줄 많아서 이렇게 벽장 속에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이런 시설물 안 하셔도 돼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굳이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 그분도 뭐 처음부터 감각이 뛰어나서 그걸 아셨겠어요? 많이 보신 거예요. 책에 나온 거 그런 거 많이 보시고 우리 집에 응용할 수 있는 거를 골라 놓으신 거죠. 외국에서는 그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뭐 축제 같은 거에 쓰는 거 우리 집에 쓰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뭐 이렇게 리조트 온 거 같은 느낌 분위기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설물도 다 앉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우리 도면 받으면 아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시설물이 있으면 도면에 이렇게 무슨 시설물을 얼마나 거를 몇 개를 놓는다는 저걸 인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거 있으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 집에는 파고라도 들어가고 의자도 들어가고 포장은 소재가 뭐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안내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알지만 나중에 이게 공사할 사람이나 살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써놓는 게 인출선이에요. 요거를 보시고 나중에 공사가 됐는데 도면하고 틀리네 맞네? 요걸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나무를 사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무슨 나무 살까를 먼저 고민하셨죠. 그게 아니라 앞에 게 다 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집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나무만 심으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집 하시는 분이 지어놓고 정원은 잔디랑 아주 간단한 것만 해놓고 알아서 꾸미라고 하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무를 구하시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그 시설물 막 앉을 때 난 여기서 쉴 거야. 막 난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야. 막 결정하셨죠. 그거에 맞춰서 나무를 하셔야 돼요. 나무 이 나무 좋다고 막 사다가 우리 집에 심어 놓는 게 아니라 꽃 잔디 이쁜 거 꽃이 있다고 막 심어 놓으시면 큰 나무 가져오려면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있으면 옮겨야 되죠. 나무는 자꾸 옮길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큰 나무부터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나무를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를 다 알고 있으면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아는 것 같다가 다 이렇게 맞춰서 심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몇 개만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무 이름 몰라도 나무 계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나무가 내가 아까 야외 테이블을 놨어요. 그늘이 지는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나무 이름 몰라요. 근데 여기 나무 모양 보이시죠? 그늘이 지는 나무 어떤 나무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예? 여기요? 예, 원정형. 그 옆에 우산형. 이런 거 심으면 그 밑에 앉아있으면 그늘 지겠죠. 나무 이름은 몰라요. 그러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무를 파는 분이 나무는 제일 잘 알겠죠. 전문가잖아요. 나무를 사러 가셔서 나는 우리 집에 야외 테이블 놓고 그늘 지는 나무를 원한다. 근데 그늘이 졌는데 거기에 꽃까지 피면 더 좋겠다. 추천을 해달라. 근데 나무 모양은 이렇게 우산이나 이렇게 그늘 지는 나무를 원한다. 근데 그분이 이런 거 안 해주고 이런 타원형 이런 구형 해주시겠어요?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알면 그분이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무 심으려고 하는데요. 꽃 좀 피고요. 좀 키 좀 크고요. 이렇게 하면 그분도 그냥 자기네 나무 가게 나무 파는 데서 그냥 이쁘고 비싼 거 주세요. 이쁜 거만 주면 괜찮은데 비싼 거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우리 집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집 정문에 들어가는데 우리 집 입구에 굉장히 이쁜 나무를 심고 싶다. 근데 가지가 키는 내 키에서 조금 더 크면 좋겠고 뭐 꽃이 무슨 빨간 꽃이 핀다던가 아니면 하얀 꽃이 피는 나무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요런 형 원정형이 갈 수도 있고 이런 타원형이 가도 되고 그런 데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용도를 쓸 건지를 정확히 아시면 나무 이름을 몰라도 나무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 이거 보시는 법 어디서 수업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 키는 뭐로 표시를 하죠? H. 그리고 여기 나무 수간폭은 W. 그리고 그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죠. 땅 밑에서 심어진 부분 R 근원경. 그리고 가슴 높이에서 재는 B. 흉고직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규격을 딱 보시면 요 나무 고를 때요. 우리가 이제 대체로 키 H 3.0에 뭐 R 20짜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H 3.0이면 나무 키가 몇이라는 거예요? 3m. R 20이라고 하면요? 20, 지름이죠. 지름이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무 사러 가잖아요. 우리 이제 전문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무 사러 갔을 때 팁 하나 드리면 저 나무 보러 왔는데요. 한 20점쯤 되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라고 딱 배웠다고 H 3.0에 R 20짜리 나무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디서 주워 듣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20점쯤 되는 거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이분 좀 뭐 아는데? 그래서 잘 못 속일 거예요. 원래 우리 그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도 어설프게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소매값보다도 비싸게 사오죠. 도매상에 가서. 똑같아요. 나무도 그래요. 잘 모르고 가서 막 하면 오히려 좀 그분들도 좀 비싼 나무 팔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무는 본인이 직접 보시고요. 그리고 나무 규격 얘기할 때도 대충 키 3m에 20점쯤 되면 되겠네 이런 식의 이렇게 좀 능숙해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아까 그 옆에 길에 되게 시끄러운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 먼지도 안 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나무 심으면 좋을까요? 기둥형, 원추형.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일렬로 쭉 심는 거를 생울타리라고 해요. 생울타리. 살아있는 울타리. 그래서 벽 대신에 나무를 이용해서 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많이 가죠. 근데 그만큼 제가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고르시면 되고요. 나무도 밑에 작은 나무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큰 나무 골라놓고 이 큰 나무에 어울리는 작은 나무들을 갖다 심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대부분이 이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들은요. 웬만하면 아주 까탈스러운 애 아니면 잘 돼요. 그래서 작은 나무를 먼저 골라놓고 큰 나무 고르려면 오히려 더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큰 나무로 먼저 중심을 딱 잡아놓고 작은 나무는 다니시면서 아 내가 이쁘다 저거 꼭 심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은 사다가 심으시면 대부분이 잘 어울려요. 근데 작은 나무는 그렇게 섞어놔도 잘 어울리는데 큰 나무들은 처음에 위치를 잘못 잡아버리면 만약에 내가 휴게 공간은 이 서쪽에다 잡았어요. 공간이 서쪽밖에 없어서 거기 잡았어요. 그런데 나무는 이쪽에 동쪽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휴게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던가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미리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서쪽에 휴게 공간을 했어요. 서쪽에 휴게 공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네, 오후 햇빛이 지는 햇빛이 뜨는 햇빛보다 더 강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서쪽에 휴게 공간 했다 그러면 서쪽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서쪽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대신 이걸 보완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휴게 공간이 먼저 계획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을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 먼저 심어놓고 해버리면 나무를 옮기던가 공간을 옮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꽃 같은 건 사실 팠다가 다시 심어도 크게 문제 안 돼요. 작은 나무들도 아주 까탈스러운 애 몇 빼고는 그냥 뽑아서 심어도 살아요. 근데 큰 나무들은 한 번 심은 걸 옮기면 한 60%는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옮기시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계가 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나무는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위치 선정할 때 신중하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원래는 요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해서 얘를 오려서 평면도에 이렇게 막 붙이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우리 집 위치랑 방향이랑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준비가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작업이 될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프린트물 그냥 오려서 하시는 방법을 할 건데 우리 요거 나무는 요렇게 표시를 해요. 도면에. 근데 실제 나무는 이렇게 안 생겼죠. 오히려 앞에 본 애들처럼 이렇게 생겼죠. 근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평면이죠. 평면은 어떻게 그린 거죠? 예. 위에서 정 가운데서 이렇게 띡 내려다 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원이나 이렇게 길게 표시를 하는데 요 원은 그냥 표시가 된 걸까요? 그냥 임의대로 뭐 동그라미 그리고 나무 이렇게 심자. 네, 수간폭이에요. 그래서 수간폭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가 살려면 요 정도 공간은 줘야 얘가 산다. 가지 끝에가 조금 겹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꽉꽉 밀어서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만나는 부분 가지들은 나중에 다 잘라주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의 예쁜 나무를 사다가 반쪽이 없어지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요 가지의 이게 크기는 이 나무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나무가 살기 위한 영역, 공간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점이 똥똥똥 찍혀 있죠. 이 점이 뭘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여기. 요런 데 보면 중심이 다 있거든요. 네, 나무 이 수간이에요. 근데 그 수간이 저렇게 점을 꼭꼭꼭 찍어서까지 알려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나무 심어지는 위치예요. 요게 나무 심어지는 위치예요. 나무가 다 똑같이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죠. 어떤 거는 소나무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쑥 가지는 여기 있는데 잎사귀는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심을 때 위치를 어디를 중심으로 잡아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항상 저 점 찍힌 데가 위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배차라고 했더니요, 우리 집 밖에다가 이 점 찍힌 애 다 우리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집 나무 사다가 남존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요 점 찍힌 거는 반드시 우리 집 배지 안에 들어와야 되고, 대신 가지는 좀 담이나 이런 데 걸쳐도 돼요. 어차피 가지 뻗는 거니까. 우리가 정원을 좀 넓게 쓰려면 되도록이면 우리 집 안쪽에 넓게 공간이 비워야 되겠죠. 그럼 나무 심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담에 가깝게 나무를 심으시면 우리 집이 넓어지는 거예요. 가지는 뭐 좀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딴 집에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대체로 담이 딱 있는 집은 큰 나무들만 넘어가고 작은 나무는 어차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을 넓게 쓰려면 나무를 좀 벽 쪽에 가깝게, 특별하게 몇몇 나무를 빼고는 벽 쪽에 가깝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무를 배치할 때 보면은 이렇게 큰 나무를 하나 심잖아요. 나무를 배치하라고 하면 큰 나무 하나 심으면 작은 나무들을 옆으로 막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큰 나무가 심어지면 그 밑에 나무들이 작은 나무가 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인면으로 보면 밑에 작은 나무 꽃 있고 작은 나무 있고 큰 나무 있고 층층층 이렇게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심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심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무들 보면 우리 이렇게 코너 부분에, 건물 모서리 부분에 나무들 많이 심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사실 코너 부분이 좀 쓸모없는 공간일 때도 많아요.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또 우리 집을 넓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공간 활용도 하고요. 또 사람 심리적으로 모서리 같은 것들이 너무 눈에 띄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대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공간을 좀 넓게 쓰는 편이고요. 저런 부분에 포인트목도 많이 심어요. 뭐 소나무라던가 공간 많이 차지하는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들도 많이 심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들도 하나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서 심는데, 특히 이렇게 만약에 조각물이라던가 장식품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걔가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야외니까 좀 시선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고개 돋보이게 하려면 뒤에 이렇게 좀 진한 색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잎사귀 많은. 그러면 배경처럼, 걔가 벽처럼 배경이 돼가지고 조각물이 돋보여요. 그런 거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그 책 같은 거 보시면 유럽 성들 같은 데 보면 대리석 조각 뒤에는 대부분이 상록수로 이렇게 벽처럼 해가지고 대리석 조각, 하얀 조각이 진한 색에 이렇게 딱 돋보이게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집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무를 배치할 때 보면 이렇게 대부분이 나무를 배치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간격으로 집에 배치를 똥똥똥 이렇게 놓으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보여요. 어디서 많이 보세요? 가로수예요. 우리 정원을 가로수처럼 심으시면 어떻겠어요? 가로수 같이 심으면 안 예쁘겠죠. 집이 넓지도 않은데 가로수처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 안 예쁘잖아요. 집에는 이렇게 심어요. 무게는 좀, 느낌상으로는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는 좀 큰 나무 있으면 한쪽으로는 좀 넓게 퍼진 나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가로수죠. 가로수 보면 하나 있고 밑에 똑같은 나무 쫙 같이 심었죠. 근데 정원은 이렇게 딱 깨끗하게, 이거는 진짜 일반 공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심어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 단조로워요. 심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섞어 심는 거예요. 키가 작고 크고 뭐 좀 옆으로 퍼지는 것도 심고 키가 위로 자라는 것도 심고 이렇게 섞어서 심는데, 요게 가로수라면 요쪽에 요렇게 가로수를 똑같이 심더라도 나무가 어때요?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 애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좀 더 포근한 느낌이고 넓게 보여요.
공간이. 우리 정원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뭐 완전 전원에 지어진 담 없이 지어진 집이면 모를까 대부분이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넓게 보려면 이렇게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거는 연하고 이런 것들 키들이 작고 크고 막 이렇게 해줘야 집안이 더 넓어 보이고 정원이 더 짜임새 있어 보여요. 식재할 때도 보면 이렇게 단조롭게 똑같은 걸 쭉 심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막 섞어서 심고 색깔도 어떤 나무는 잎이 넓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질감이 부드럽다고 하는 게 잎이 넓은 걸까요? 좁은 걸까요? 잎이 넓은 게 거칠어요. 멀리서 보면 잎 하나하나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잖아요. 우리 종이를 막 이렇게 접은 게 아주 단단하게 접으면 동그랗게 보이지만 대충 접어놓으면 어때요? 그냥 넓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잎이 넓은 게 질감이 더 거칠어 보여요. 오히려 이렇게 향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질감이 더 부드러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예요. 잎이 넓으면 실제 만지면 걔가 부드럽죠. 근데 질감이라는 건 만지는 게 촉감이 아니라 시각이잖아요. 시각으로 볼 땐 잎이 넓으면 거칠어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섞어서 심는 거예요. 좀 잎이 큰 애들 옆에 심었으면 잎이 좀 작은 애들, 좀 잎이 작고 많은 애들 그런 애들 옆에 심어서 서로 다른 느낌이 나게 이렇게 섞어주는 게 식재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나무, 같은 집 앞에 심었는데 같은 큰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얘는 큰 나무가 포인트 되기 주변에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그렇게 심을 수 있고 얘는 큰 나무를 심었는데 밑에 작은 데크랑 작은 초아들을 막 심었어요. 이거는 깔끔하고 되게 단정한 느낌이 들고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고 정원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에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가 아니고요. 둘 다 좋은데 내가 이렇게 꽃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 작은 걸 많이 심으시면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이뻐 보여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나는 손만 안 가고 깔끔하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작은 거 많이 안 심으시는 게 좋고요. 같은 외길이에요. 같은 외길인데 얘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무 크기가 틀리죠. 그리고 나무 밑으로 똑같이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얘는 같은 종류를 이렇게 똑바로 안 심고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길 자체도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집이 대문에서 현관까지가 너무 일직선이라서 밖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집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거 싫으실 때는 이렇게 길을 살짝 돌리시면 시야가 나무들 가지에 의해서 살짝살짝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무도 같은 쪽에 다 이렇게 큰 나무를 심으면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건 좋은데 좀 답답할 수 있을 때는 한쪽은 좀 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한쪽은 낮아서 시야적으로는 이렇게 튀어 보이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대나무 같은 경우 심는 경우는 되게 동양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잘못하면 약간 일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예, 그래서 대나무 우리나라 느낌이 나게 대나무 심으시려면 후정에 많이 심어요. 후정이나 이렇게 아까 뭐 평상이나 그런 거 뒤에 이렇게 심으시면 제가 바람이 불 때 되게 좋아요. 사사사사사 소리가 나서 왜 오감 정원한다고 하죠. 소리로 할 수 있는 청각적인 게 많지 않은데 대나무가 굉장히 청각적인 정원을 만들 때 좋아요. 그리고 어쨌든 대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용도도 많고, 그래서 대나무가 좋은데 일본은 정원의 앞쪽에 대나무를 좀 많이 심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못 심으시면 좀 너무 일본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대나무는 우리나라 할 때는 배경식으로 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북쪽에서 바람 불 때 대나무 있으면 되게 바람도 막아주고 바람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이제 4월 이전에 심으시면 일반 2대 같은 건 되고요. 오죽이나 이런 거는 중부지방은 안 돼요. 오죽도 몇 년 살다가 가더라고. 예, 오죽은 원래 남부수종이라서 오죽은 따뜻해서 되는 애라서 중부지방에서는 실내면 모를까 실외에서는 안 돼요. 대신 2대 같은 거는 걔도
따뜻할 때 심으시면 안 되고요. 4월 이전, 3월 이전인가 그때 심으셔야지. 그리고 대나무는 바람을 많이 타서요. 심고 자리 잡기 전에 너무 바람에 많이 흔들리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나무가 잘 되는 자리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자리 잡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재를 끝나면 이렇게 나무 인출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히 안 써 있는데요. 앞에 요거 보이시죠? 나무 도면 식재 계획도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요. 이렇게 인출선이 써 있는데 재밌는 게 앞에 1 배롱나무. 그러면 배롱나무가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배롱나무인 게 아니고 배롱나무가 한 주 심어졌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배롱나무 2주 심어지면 2 배롱나무, 10주 심으면 10 배롱나무 이렇게 심어져요.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는 나무의 개수, 그리고 그 옆에 이름 쓰여 있는 건 나무 이름, 밑에는 나무 규격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무조건 H예요. 나무 키. 무조건 H라고 해서 나무 키가 써지고요. 뒤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뒤에가 바뀌어요. W라고 써지는 거 있고 R, B 아까 배운 거 있죠. 그게 써져요. 그래서 H 2.5에 W 2.5다 라고 하면 키가 2.5m에 수감 폭이 2.5m다. 그런 나무들은 대체로 상록수들에 많이 써요. 잣나무, 스트로브잔, 상나무, 뭐 소나무도 그런 식으로 쓰이고요. 근데 뒤에 H 2.5에 R 1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키가 2.5m인데 근원 직경이 지름이 20cm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낙엽수들. 그리고 흉고 직경이 B가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B가 안 쓰이고 R 쓰이는 것들은 흉고 직경이 왜 가슴 높이라고 했죠? 대체로 1.2m 정도 되는 데서 지름을 재요. 근데 가지들이 그 밑에서부터 갈라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느 가지를 중심으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R값을 재요. 근원경. 근데 흉고직경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은 B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또 어떤 경우들을 맞냐면, 왜 나무가 이렇게 생겨야 보통이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생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근원경은 되게 큰데 위에는 또 되게 호리호리한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밑에 재면 안 되겠죠. 이게 뭔가 너무 밑에서만 커져버리니까 나무 자체는 안 큰데, 그럴 때도 B를 재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를 안 쓴 이유가 뒤에는 W, R, B가 계속 바뀌어서 쓴다. 대신 W를 쓰면 미터고 R이나 B가 쓰여지면 센티미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 이렇게 제가 계속 우리가 도면 작성도 하는 이유가 도면을 그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드리려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받았을 때 막상 받아놓고 아 여기에 나무를 심는다는 거구나는 아는데 뭘 어떻게 심고 몇 주나 심는다는 거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실 때 나무가 몇 주인지,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하게는 요 옆에 나무 개수랑 규격이랑 나무 종류가 쭉 표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에 제대로 다 심어졌는지 개수랑 그런 거 확인할 때는 그 옆에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11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요. 오실 때 요거 한 매씩 6장이 한 매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원래 이렇게 그려서 색칠을 해서 요걸 오려가지고 이렇게 평면에 배치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준비된 게 트레이싱지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눠드리는 거 나중에 보면 요거 평면이 있어요. 요 평면에 이게 나무 평면이거든요. 얘를 색연필이 있으신 분은 색을 칠하고 없는 분들은 오려서 여기 위치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니면서 아 이거 위치가 방위가 맞는지 크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코멘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6가지가 나눠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애도 나눠드려요. 요렇게 생긴 애도 있는데 얘는 이 인면도를 오리셔가지고요. 요렇게 세워서 하면 아까는 우리 평면만 했죠. 그 평면이면 우리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서 입체적인 느낌을 잘 못 느끼잖아요. 내가 심은 나무를 상록순지 화려순지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붙여보세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게 이 느낌이 맞나? 그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같이 나눠드린 거에 요런 인면도가 있고요. 그냥 공작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종이 인형 우리듯이. 네. 그래서 그게 인면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오리셔가지고 여기를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도면 그리는 법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보고 왔는데 이 정원을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요런 먼저 틀을 그리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어떻게 그리지 막 이러잖아요. 크게 외곽선부터 이렇게 우리 포장할 때도 보면 길을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쭉 그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긴 직선을 계속 겹치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잘라 나가면서 필요한 선들만 만들어 가는 게 우리 도면 그릴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이 도면까지 그릴 시간은 없고요.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요 맨 앞에 있는 이게 평면도 우리 집 대집 평면도예요. 네? 여기 보면 동서남북 있죠? 어디가 북쪽이죠? 현관이 북쪽에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북쪽에 공간이 아니 하나씩 보여드려야 돼서 북쪽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남쪽에 넓은 우리 집 정원을 넓게 쓰기 위해서 북쪽으로 현관을 내고 그리고 북쪽에는 정원을 많이 넣지 않았어요. 대신 남쪽을 넓게 비워서 남쪽 공간을 넓게 하고 이 남쪽은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북쪽에서 접근하고 우리 집 정원으로 넓게 쓰는 그걸 방식을 선택했고요. 여기 문 모양 보이시죠? 여기가 대문, 여기가 현관이에요. 그리고 거실 쪽 보면 이렇게 줄무늬 쭉쭉쭉 그려진 거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데크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데크가 있다는 거는 그쪽으로 사람이 나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보면 창문이 아주 넓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거실 통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거실 통창으로 우리 집 정원을 보는 곳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실내에서는 정원을 많이 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평면도고요. 또 나눠드린 것 중에 평면도가 하나 더 있어요. 요런 평면도 하나 더 있죠. 색깔 들어가 있는. 요거는 인면도 아까 우리 인면 하는 거 있죠. 네. 요 인면 세울 때 요 바닥으로 쓰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 나눠드린 거에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보면 틀 따라서 오리는 선이 있고 빗금 쳐진 선이 있어요. 그 빗금 쳐진 선을 풀을 붙이시면요. 얘가 서요, 사각형으로. 요렇게 사각형으로 서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세운 다음에 그 앞에 나무 중에서 인면 있죠, 인면. 네네, 서 있는 나무. 네, 그거, 요거 색칠할, 요런 나무 인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오리시는데 밑에 사각형 있죠. 사각형 부분을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기역자처럼 접으시면 딱 서요. 이렇게 해서 인면을 만드시는 거고요. 이거는 오늘 할 시간이 없어서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 오늘 작업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도면 받으신 거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요거 있죠. 요거는 시설물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평면에는 대부분이 시설물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건 평면이에요. 여기 보면 파고라, 평상, 데크 뭐 이렇게 포장 써 있을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이건 시설물이나 포장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설물이나 포장. 어른다운은 그 경산이에요? 네, 지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요게 아까 우리 봤던 수목 평면이죠. 수목 평면 중에서 보면 여기 요렇게 뾰족뾰족한 애들 있죠. 끝이 뾰족뾰족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상록수예요. 낙엽이 안 지는 상록수.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낙엽이 지는 낙엽수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꼭 무슨 나무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거 딱 도면을 봤을 때 사람들이 뾰족뾰족한 애들 보면 아 얘는 낙엽이 안 지는 애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잎이 넓은 애들 보면 아 얘는 낙엽수겠구나.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색칠할 때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칠하는 애 있고 빨갛게 칠하는 애들 있어요. 이런 게 대체로 보면 꼭 그렇게 색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조화롭게 심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잘하는 사람은 요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여긴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딱 떠오를 수 있게 녹색이 많이 들어간 나무를 심는 거예요. 색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단풍이거나 꽃이 빨갛게 피는 나무를 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을 해놓으면 그때 막 생각했던 걸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색칠해 놓으면 아 내가 여기에 단풍이나 꽃핀 나무를 심어있었구나. 요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상록수는 어때요? 상록수는 단풍이 드나요? 안 들어요. 꽃이 피나요? 꽃은 피지만 우리는 못 보죠. 꽃은 피긴 펴요. 풍하니까. 근데 꽃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록수들은 대체로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상록수들은요 이렇게 선으로 뾰족뾰족하게 색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봐도 아 얘는 잎이 뾰족뾰족한 애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색칠을 하셔서 네 색연필 가져오신 분들은요 색연필 가져오신 분들은 색칠을 하시면 되고요. 색연필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요 도면을 가위는 있으시죠? 요 도면을 오려서 평면도 여기에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 손을 드시면 제가 지나가면서 봐드릴 건데요. 왜 그 나무를 거기에다가 놨는지 그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아 그게 막 좋겠네요 아니네요 그걸 봐드릴게요. 도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도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동영상이 하나 안 된 게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 나눠드린 평면이 이 집이에요. 이 집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실 쪽이 현관 쪽보다 한층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우리 집 정원 쪽으로는 못 들어와요. 대신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이쪽은 북쪽인데 좁죠. 그냥 얼굴만 되는 나무를 심어서 그냥 분위기만 잡아주고요. 실제 정원은 거실 쪽인 거죠. 요거를 참고하셔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경사진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 쪽은 통창인데 한층 아래에 있어서 거실 쪽에서는 1층이 현관 쪽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북쪽이기 때문에 어떻죠? 북쪽이기 때문에 그늘이 지죠. 근데 사람들은 북쪽이면 다 그늘이 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북쪽에서도 그늘 지는 곳은 사실 건물 앞쪽밖에 그늘이 안 져요.
왜냐면 다른 쪽은 남쪽에서 건물이 안 가리면 북쪽이어도 어차피 그 남쪽에서 오는 햇빛 그대로 다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 그늘이 좀 지는 쪽은 어디 있는 평면. 여기 보시면 평면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대문이고 여기가 현관이죠. 여기보다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요 높이를 0으로 봤을 때 우리 거실 쪽이 몇으로 써 있어요? 마이너스 2.5죠. 그러니까 현관 여기 0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이쪽이 2.5m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높으면 플러스.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 동그라미 표시 있는 게 사실은 레벨이에요. 레벨이라고 해서 요게 그러면 우리가 2.5m가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가려면 계단이 있어야겠죠. 여기 보시면 DN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이게 계단이에요. 다운. 숫자 써 있는 데부터 화살표 있는 쪽으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반대로 올라가는 쪽이면 UP라고 써 있고 화살표가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을 거예요. 거꾸로.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색깔 무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 무늬 들어가 있는 거. 네, 포장. 여기 무늬 들어가 있는 거. 길. 예. 포장면.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건 대체로 데크 표시를 할 때 줄무늬를 표시를 해요.